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 입학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윤수입니다. 지금부터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비슷한 시기에 논술고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 이전에 반드시 지원하려는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통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논술고사를 잘 준비하는 발걸음입니다. 먼저 동국대학교는 보통 수능이 끝난 주에 논술고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1월 22일에 논술고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최초 합격자 발표는 고사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6년 12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은 논술 성적 70%와 학생부 30%가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학생부는 교과 성적 20%와 출결 1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에 해당하는 출결의 경우 3일 이하 결석이면 만점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대부분의 지원자분들께서는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에 해당하는 교과 성적은 지원 계열에 상관없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교과 중에서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을 반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교과 중 가장 잘한 10개 과목의 등급만 반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0.25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보다 논술 점수가 논술 전형의 합격에 있어서 영향력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논술 전형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조치사항에 따라 차등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니 이런 점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은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선발할까요? 먼저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의 논술 전형에는 총 282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공 계열에 따라 논술고사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인문계열 유형은 인문 1 그리고 인문 2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고사 시간으로 인한 차이로 구분되는 것일 뿐 문제의 난이도와 유형은 동일합니다. 인문계열 고사는 영어 지문 없이 2개의 짧은 문항, 1개의 긴 문항으로 총 3개의 문항을 10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국어교과, 역사와 도덕을 포함한 사회교과, 한국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지문의 개수가 많고 주제가 특정 과목이나 전공에 치우쳐지지 않는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글을 전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2개의 짧은 문항, 1개의 긴 문항으로 총 3개의 문항을 90분 안에 풀어야 하는 프리논술 형태입니다. 출제 범위는 수학 교과인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이며 특히 일반 선택 과목의 미적분에서 문제 출제의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나 적용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며 이를 실생활과 연결시켜 통합적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술고사와 학생부를 잘 준비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점수와 학생부가 모두 만점이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어느 계열을 선택하시든지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의 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인문, 자연, 컴퓨터 AI 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의 영역의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 계열, 컴퓨터 AI 학부 자연의 경우에는 수학 또는 과학 탐구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AI 인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찰행정학부의 경우에는 인문 자연 계열 관계없이 2개의 등급 합이 4등급 이내, 약학과의 경우에는 3개의 영역의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여야 하며 수학이나 과탐 중에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물론 지원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준만 충족을 하신다면 실제 경쟁률이 보이시는 것처럼 3분의 1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술 전형 준비 시에 수능 준비도 성실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전년도 논술고사 결과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교과 내신 등급과 상위 10개 과목 내신 등급을 지원자와 합격자로 나누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논술 응시자와 합격자의 논술 점수 차이는 생각보다 또 크게 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 10개 과목을 산정하는 학생부에서의 변별력은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논술고사 점수, 즉 논술고사를 잘 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계열별 통계를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동국대학교는 시간적 환경적 제약으로 논술고사 대비가 어려우신 수험생들을 위해서 매년 논술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된다면 논술 준비를 하시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논술 가이드북 등 논술 전형 준비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올해 1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120년 그 이상을 바라보며 동국대학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논술 전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